1월 4일에 승급고사를 보고 끝낼 거거든. 예전과 다르게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수업부터는 연습 문제 안 풀고요. 테스트 안 봅니다. 진도만 뺄 거고 유제 풀이도 안 시킬 거예요. 유제 중에서 기본 문제랑 다른 건 내가 풀어드릴 거고 그냥 모르는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숙제는 정상적으로 낼 거고 워크북에서만 워크북에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 처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시간 내내, 오늘부터 1월 4일까지는 4시간 내내 강의할 거기 때문에 2시간 수업 한 번 쉬고 나머지 수업 그런 식으로 할게요. 명제와 조건의 3번. 다음 중 참인 명제는 3x는 2의 x 빼기 2다. 이거 풀 필요가 없죠.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건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 틀렸고 2번 꿀벌은 귀엽다 틀렸고요. 3번 고추 잠자리는 조류이다. 이건 틀린 명제고 4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다. x가 1이면 만족하죠. 어떤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걔는 참인 명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5번이 틀린 이유는 등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5번. 5번은 뭐 답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P랑 Q가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 P 또는 not Q의 부정이니까 not P and Q 요거죠. 그 얘기는 요 범위랑 요 범위의 공통 부분을 써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수 나타내 보면 not P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다일 거고 Q는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이니까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요 두 군데를 말해야 하는 거죠. 부정을 말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x는 될 것 같은데 x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3 이상 5 미만 요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2번 PQR의 진리집합이 그렇다. 근데 P교얼이 얼이니까 얼이 P에 포함. 그리고 그 두 번째 조건은 전부 다 여집합이 달려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때리세요. 그러면 Q 합 얼이 얼이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Q가 얼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결국 Q가 얼에 포함되고 얼이 P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런 상태. P이면 Q이다? 아니고요. 그럼 1번이네.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1번이 답이고 2번 Q이면 얼이다? 그렇습니다. Q가 얼에 포함되니까 3번 얼이면 P가 맞고요. 4번은 그거의 대우를 생각하면 Q이면 P이다는 거거든. 맞아요. 5번도 그거의 대우를 생각하면 3번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2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Q의 진리집합이 PQ인데 명제 그게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not P가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대충 그리시면 돼요. 조건에 만족이 되게끔 전체 집합을 일단 그리시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라는 말은
P를 일단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요 부분이 나줘요. 요 부분을 Q가 포함해야 된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세모를 딱 뺀 요 부분이 Q인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항상 그런 것을 골라가. 요 상태로 생각을 아니면 이 그림이 좀 와닿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만큼을 P라고 치고, 그럼 P 여집합이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을 포함하는 게 Q니까 요 정도에서 끊어가지고 Q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요 부분이 P, 요 부분은 Q. 이런 상태. 보시는 것처럼 P 합 Q는 U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다음 2번. 그 다음에 41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P이면 not Q이다고 어리면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여할 수 없는 것은 P이면 not Q. 그리고 그 두 번째 거의 대우를 생각하면 not Q면 not R이니까 바로 연결이 되죠. 3단 논법에 따라서 P이면 not R이기도 한 거지. 기억. P이면 R이다? 모르고요. 1번이네. 2번. P이면 not R이다. 맞고요. Q이면 not P이다는 요것의 대우니까 맞아요. not Q이면 not R이다는 건 이거 자체니까 맞고, 어리면 not P이다라는 것은 P이면 not R이다의 대우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명제와 조건의 두 가지 개념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 개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조건을 골랐잖아요.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조건은 총 세 종류 중에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는데, 조건 혼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가 있을 때 각각의 조건이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충분이고, 언제 필요고, 언제 필요 충분인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고 치면은, 거짓인 명제에서는 애초에 이런 표현을 못합니다. 참인 명제가 하나 있을 때 여기서 이 가정에 들어있는 이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 조건은 가정입니다. 필요 조건은 결론이겠죠. 가정에 해당되는 조건의 이름이 충분 조건이다. 결론에 해당되는 조건의 이름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워딩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충분이라는 말을 뭐 평소에도 쓰죠. 뭐 충분하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근데 평소에 쓰는 충분이라는 단어 뜻이랑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 정석 같은 경우는 그 단어랑 연결시켜서 뭐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럼 더 헷갈리기 때문에, 특히 국어를 못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수학 기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충분이라는 단어 뜻을 의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조건 Q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의 단어 뜻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 단어의 뜻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충분이라는 말은 언제냐? 요 두 개 합쳤으니까 왠지 느낌 오시겠지만 요럴 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을 때 그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두 개가 서로 같은 진리집합을 가질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뭐를 가정 뭐를 결론으로 하건 간에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다도 참이다. 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다. 두 조건의 진리집합 똑같다. 그럴 경우에는 한 놈은 나머지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도 돼요. 조건 Q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두 개가 같은 진리집합을 가질 경우에는 이렇게 답니다. 충분 조건은 무엇이고 필요 조건은 무엇이고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와 관련된 기본 문제를 풀겠어요. 기본 문제 7-8번. 네 조건 PQRS가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네. 이렇게 바로 바꾸셔야 돼. 그 의미 파악을 해서요. Q는 어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어리면 Q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S이면 어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이면 S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그 조건이 4개인데 그 4개에 대한 참인 명제가 4개잖아요. 그럼 지금 조건이 8개 이렇게 있잖아. 그럼 분명히 연결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연결되는 곳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3단 논법일 수 있는 거야. 어리면 Q이다라고 했고 Q이면 S이다라고 했고 S이면 어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얼 Q S 얼이면 Q고 Q이면 S고 S면 얼이고 그러니까 이 세 놈이 이런 돌고 도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 조건은 전부 같다는 뜻입니다. Q건 S건 얼이건 같은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런 관계라는 거죠. 요런 관계. 명제로 따지면 요런 관계라는 얘기니까 이 세 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세 개를 가만두시면 안 돼요.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같은 조건이다 라고 결론 지을 줄 아셔야 돼. 근데 P는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P면 Q이다만 여기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된 결과하고요. 요 원래 조건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면 뭐냐? P이면 Q이다인데
Q가 곧 S이기도 하고 R이기도 합니다. 알파벳 순서로 따지면 R이 먼저죠. R이기도 하고 S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로 나타내보면 Q가 곧 R이면서 곧 S고 요 집합 안에 부분집합으로 집합 P가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 지은 다음에 답변하시면 돼요.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은 기억 P는 S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무슨 말이냐? P이면 S냐? 이런 질문이거든. 맞잖아요? 니은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면 R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결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P이면 R이다 라는 것이 참인지를 조사해보세요. 그런 뜻인데 맞죠? 디귿은 Q는 S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그 얘기는 Q하고 S가 똑같은 거냐 라는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은 참인 명제의 가정 결론에 대한 그 닉네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용어가 추가됐을 뿐이다. 가정의 닉네임이 충분 조건인 거고 결론의 닉네임이 필요 조건인 거고 두 개가 똑같다라고 판단해 낼 때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문제를 낼 때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주기도 하고 아니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주기도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유제 7-8번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할게요. 기본 문제 7-9번 X, Y, Z는 복소수 A, B, C는 집합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고 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답은 세 가지예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P이면 Q이다인 건지 Q이면 P이다인 건지 PQ가 똑같은 집합인 건지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소리고 다시 말해서 PQ의 진리집합을 체크하시면 돼요. 진리집합을 체크해서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뭐면 뭐다가 참인지를 확인해주면 답변할 수가 있는 거지. 충분인지 필요인지 필요 충분인지. 1번 P 조건은 XY의 곱이 0이다. XY의 곱이 0이라는 것은 X가 0이고 Y가 0 혹은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고 혹은 X가 0이 아니고 Y가 0인 건데 얘를 일단 대기하세요. Q는 XY, Z가 0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XY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그 얘가 갖고 있는 의미로 그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놈만 건드리시면 돼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XY가 0이거나 Z가 0이다. 이런 소리니까. 그러니까 XY가 0이라는 게 여기 요 표현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OR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않기도 하고 인 거니까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만 참인 거죠. 이쪽만. 요렇게 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질문했으니까 답변은 충분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P가 가정이기 때문에 2번 P는 XY의 합이랑 XY의 곱이 실수다 라는 거고요. Q는 XY가 각각 실수죠. 그러면 Q면 P다는 건 확실한데 이거라고 해서 각각의 실수라는 거 부정할 수 없죠. 두 개가 켤레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만 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P는 결론자리잖아. 그러니까 답은 P로겠죠.
그럼 P로 충분히 나올 B이지. P는 A 교 B B교 C 요게 A. 요게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걸 하나의 집합으로 취급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 A가 요 A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A랑 뭔가를 두 집합을 때렸는데 A가 나왔다? 그 얘기는 A가 이 안에 포함됐다는 뜻인 거죠.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나타내보면 이런 식인 겁니다. Q는 A 합 B 합 C가 B 합 C다.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 A가 B 합 C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그려보면은 합집합은 이 세 군데니까 A를 굳이 여기다가 그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세 개를 다 걸쳐서 그리는 게 일반적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면 이게 맞지만 이거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라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만 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P면 Q이다만 참인 거예요. 근데 지금 P가 무슨 조건인지를 질문했기 때문에 P가 가정 역할을 하니까 이 문제의 답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려면 결국 전방위적인 수학 실력이 좋아야 한다고요. 각각의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찾고 그 두 개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유제는 특별할 거 없기 때문에 하고요. 기본 문제 7-10번. X는 실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더 쉬워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1번. P가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푸셔야겠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Q는 당연히 푸셔야 됩니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범위는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P면 Q이다만 참인 거라서 답은 충분이고요. 2번. P를 풀어주시면 0에서 5 사이고 Q를 풀어주시면 1에서 4 사이죠. 1에서 4 사이가 0에서 5 사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만 참인 거고요. 얘가 결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P로 조건. 알겠습니다. 7단원 끝났고요. 8단원 명제 증명으로 갈게요. 보통 증명을 하라고 시키는 것은 무슨 정리, 뭐 나머지 정리를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세요. 중선 정리를 증명하세요. 등등 증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정리입니다. 정리. 정의를 증명하라고 하진 않아요. 정의를 증명하라고 시키는 놈은 시키는 놈이 도라이고요. 정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정리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정리를 증명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음식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이다 라는 등식 성립하는데 이 등식의 양변에다가 x는 a를 대입하는 순간 얼이
F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증명하시면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은 뭐 무수히 많죠. 방식이. 중2 때 다 가르치고요. 중선 정리는 이것도 이제 중2 때도 배웠을 건데 그 1단원에서 좌표면 도입해가지고 증명하는 법을 다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직접적으로 증명을 한 건데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회적인 증명법을 써먹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증명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 증명. 말 그대로 직접 증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대우 증명법. 말 그대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 거짓과 그 명제의 대우가 똑같기 때문에 일치하니까. 예를 들어 얘는 여기 세 번째 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거를 하면서 대우 증명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세 번째가 귀류법이에요. 대우 증명을 설명하자면 어떤 명제와 그것의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하므로 직접 증명하기가 까다로울 때 대우를 근데 뭐 증명이니까 뭐 참인 걸 증명한다고 치죠. 대우가 참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 귀류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무슨 한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학에서 쓰는 증명법 중에 귀류법이라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가정에서 가정을 세운 후 증명을 해 나가는데요. 증명을 해 나가다가 모순이 발생함을 보임으로써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결론을 부정하는 가정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의 부정이 거짓임을 밝혀내 결국 결론이 참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는 거죠. 결국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귀류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그 과정 중에 대우 증명이 섞였기 때문에 대우 증명까지 하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귀류법이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다. 요겁니다. 요거를 증명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귀류법이고 내신에서도 뭐 엄청 많이 나와요. 루트 2가 시시하면은 루트 3이다. 라고 내는 경우도 있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보여드릴 건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그럼 결론이 무리수이다거든요. 무리수이다를 부정하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유리수라는 건 뭐냐면 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루트 2를 뭐 분의 뭐 형태로 나타내겠다는 뜻입니다. 유리수라고 가정한 것 자체가. 그리고 루트 2가 양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다 라고 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A가 분모였기 때문에 A는 근데 자연수라는 말 자체가 0이 아니면 포함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분수인 게 거슬리고 루트가 달려있는 게 거슬리기 때문에 A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B제곱은 2A 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으로 당연히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대우증명을 쓰는 거예요. B제곱이 2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말은 짝수라는 소리거든요. B제곱이 짝수면 B가 짝수입니다. 뭐 왠지 그럴 것 같지만, 근데 왠지 그럴 것 같다고 말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우증명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우증명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명제의 결론이 복잡하고 가정이 복잡하고 결론이 간단할 때 대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이 된 게 복잡한 거고 제곱이 안 된 게 간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제곱이 돼 있는 것의 원래 것을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짝수에다가 루트를 씌웠다는 소리인데 루트 씌우는 게 짝수인지 요수인지 그게 자연수인지 아닌지 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대우증명법을 쓰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직접 증명하라고 시키면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대우증명법이 적절하다. 그래서 대우증명법 여기다가 보여드리면은 이 새끼의 대우는 뭐냐면 B가 홀수면 B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하면 되거든요. 이거 쉽단 말이죠. B가 홀수라는 말은 B를 2n-1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B가 자연수로 가정된 상태니까 n도 자연수면 좋기 때문에 2n 플러스 1이 아니라 2n 빼기로 잡아요. n은 자연수다 라고 놓은 다음에 얘를 실제로 제곱해요. 그러면 B제곱은 2n 빼기 1의 제곱이고 얘를 전개하면은 4n 제곱 빼기 4n 더하기 1이고 이놈이 홀수라는 걸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무언가 더하기 1로 혹은 빼기 1로 나타내기 좋아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이로 묶어요. 사로 묶지 말고 이로 묶어요. 요런 꼴로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묶어서 2n 제곱 빼기 2n 쓰고 더하기 1은 뒤에다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짝수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짝수에다가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홀수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대우증명법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이 이런 상태일 때 가정과 결론의 위치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때는 대우증명법을 쓰는 겁니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건 역도 있는데 역과 원래 명제는 참것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우를 쓰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고 싶고 참거짓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우를 쓰는 겁니다. 그럼 확인됐죠? B제곱이 짝수면 B가 짝수인 게 확인됐어요. 그럼 B가 짝수인 게 확인됐으니까 B를 2K다 라고 둘 수가 있는 거죠. 얘를 1번식이라 하고 얘를 2번식이라 해서 그럼 여기 B는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2번식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2K의 제곱이 2A 제곱과 같다가 되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A 제곱이 2K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제곱도 2가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짝수라는 얘기고 요거 똑같기 때문에 A 제곱이 짝수면 A 또한 짝수인 거죠. A도 짝수다. 그러면은
B가 짝수고 A도 짝수라는 말은 이 서로수라는 말의 모순입니다. 이때 A, B가 모두 짝수이므로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뜻이고, 가정이 유리수라고 썼기 때문에, 그럼 유리수라고 칙이 잘못됐으니까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라고 한 문장을 맨 마지막에 한번 써주시면 돼요. 모순인 게 발견된 순간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 줄바꿈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기류법을 활용한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문제 못 냅니다. 학교생들이. 여기 보기 4번에 이게 있거든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 보기 4번에 이게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기 3번이 이거죠. 이거예요. 여기 보기 3번이에요. 지금 보기 3번과 보기 4번을 다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기본 문제 8-1번으로 갈게요. 기본 문제 8-1번은 직접 증명 아니면 대우 증명이 좋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1번.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도 0이다. 보세요. 가정이 제곱되어 있는 거에 더해져 있기가 자잖아. 그러니까 원래 것을 제곱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결론은 원래 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우 증명을 쓰기가 좋다라고 판단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증명해야 할 문제 대우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 A가 0이 아니거나 이고의 부정이니까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대우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지금 거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A 제곱이 0이 아니고 B 제곱은 0입니다.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아닌 것과 0인 것의 합이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확실히.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인 것도 이게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 제곱이 0이고 B 제곱이 0이 아니니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아닙니다. 세 번째, A, B가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는 A 제곱이 0이 아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왜냐면 둘 다 0이 아닌 건데 둘 다 0이 아닌 걸 더한 게 0이 아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A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실수라고 했는데 0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한 건 0보다 크겠죠. B 제곱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보다 큰 거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0보다 큰 겁니다. 0보다 큰 건 당연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요 세 가지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전부 다가
0이 아니다라고 확인됐으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증명하는 것을 대우증명법이라고 합니다. 2번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A, B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A, B의 곱이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렇게. 여기 또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는 각각이 따로따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곱해져 있는 게 복잡하고 따로따로가 간단한 상태니까 이 두 개의 위치를 맞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증명법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제의 대우는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의 위치 때문에 대우를 쓰고 싶었는데 또는 이 그리고로 바뀌니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금상첨화의 상태인 겁니다. A와 B가 모두 홀수면인 거죠. 모두 홀수면 A, B의 곱이 홀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얘처럼 세 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와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A는 홀수라 했으니까 홀수를 나타내시면 되거든. 아까 보여드렸듯이 2A 다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B도 2B 다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돼요. 다른 문자를 도입하기가 귀찮으니까 다시 한 개 더 필요하면 2 다시 이런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A, B가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A 다시 B 다시도 자연수다 이런 말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게 포함이 안 되면 다 감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럼 요 두 개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2A 다시 빼기 1과 2B 다시 빼기 5라는 거예요. 얘를 전개해가지고 이놈이 2로 묶어서 더하기 1이 남는다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이 홀수라는 것이 쉽게 증명이 됩니다. 결국 대우가 참인 걸 보였기 때문에 원래문도 참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와서 기본 문제 8-2번. 2번에 1번에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했거든. 아까 대표적인 기류법이 루트 2가 유리수가 유리수가 아닌 거랑 무리수랑 같은 말이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한 게 대표적인 기류법이라 했는데 얘는 루트 2 대신에 루트 3이 들어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식은 완벽히 똑같다고요. 네. 근데 그 한 번만 보여준 거 가지고 제대로 알아듣는 놈들이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를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게 대표적인 기류법으로 일단 지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루트 2 대신에 루트 3이 들어갔을 뿐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얘도 기류법을 동원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보시면 해야 됩니다. 기류법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을 한다? 루트 3이 유리수라 치자. 그러면 루트 3을 A분의 B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라고 가정한 다음에 A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B제곱이 3A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B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거죠. B제곱이 3의 배수면 B가 3의 배수예요.
왜 그러냐? 대우증명법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우증명법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의 대우인 이 명제의 대우인 b가 3의 배수가 아니면이겠죠? 아니면 b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가 참이기 때문입니다. 얘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b가 3의 배수, 아까는 2의 배수가 아니면이었는데 2의 배수가 아닌 건 한 종류밖에 없거든. 홀수밖에.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건 두 종류예요. 3의 배수가 아니란 말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말고 두 개가 더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증명이 다 필요합니다. b가 3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는 첫 번째 b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케이스 나머지가 2인 케이스는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1이라 써도 돼. 근데 왜 하필 마이너스 1이라 쓰냐면 m을 자연수로 가정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제곱을 실제로 해보는 거죠. 얘를 제곱하면 9m 제곱 빼기 6m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요 두 개를 3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어서 3m 제곱 빼기 2m 더하기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나머지 0이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나머지가 1이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간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쓰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두 번째 b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몫이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른 문자로 쓰는 게 낫겠죠. 3n으로 합시다. n은 자연수. 이렇게 되면은 b제곱도 해보면 9n 제곱 빼기 12n 더하기 4죠. 여기 있는 4를 3 더하기로 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3n 제곱 빼기 4n. 그럼 이것도 여기 있는 4 중에 3이 3을 묶인 거니까 1 했어야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그래서 여기 뒤에 이게 3으로 딱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근데 원래 숫자가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건 나머지가 1이건 간에 제곱한 거는 나머지가 1밖에 안 나오네 라는 특이점까지 발견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다음 문제 풀 때 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모든 정수의 제곱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수가 없다. 둘 다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점까지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b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제곱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3의 배수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b를 3k라고 둘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k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문자를 네가 임의로 도입했다면 그 문자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설명들이 빠지면 다 감점이에요. 요걸 1번, 요걸 2번 이라고 했을 때 2번을 1번에 대입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9k제곱 변하겠죠? 그러면 3을 알려주면은 a제곱이 3k제곱으로 1번씩이 변할 겁니다. 그 얘기는 a제곱이 3의 배수라는 소리고 또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a가 3의 배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a, b가 전부 다 3의 배수라는 게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로수라는 조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곧장 원래 명제 쓰면 돼요. 그러므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닙니다. 두 번이나 보여드렸기 때문에 암기하실 수 있겠죠. 루트 2가 무리수다. 루트 3이 무리수다. 루트 5가 무리수다. 루트 7이 무리수다. 등등. 루트 6이 무리수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기류법을 통합니다. 그거 말고 기류법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없다. 학교 선생님들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서술하는 거. 여기 대우증명법 사이에 껴야 된다. 대우증명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누락하면 감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챙겨가지고 소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우셔야 돼요. 2번.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아는 상태에서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요거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기류법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류법으로 푸는 게 맞긴 한데 이 유리수를 이렇게 분수로 둘 필요는 없어요.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치자. 이때 이 유리수를 분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한 문자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은 P다 라고 쓰면 되고 여기서 P는 유리수라 쓰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항만 시키면 되거든요. 루트 3은 P-2다가 당연히 되죠. 근데 좌변은 무리수고 우변은 유리수 빼기 2니까 유리수겠지. 라서 모순인 거예요. 바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실제로 무리수라는 걸 아는 상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혹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과정으로 쭉 다 증명한 다음에 요거까지 더 쓰시면 돼. 요 놈이 2 더하기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저 분수로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처리하기가 개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걸 우선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을 더 추가해주면은 증명이 잘 된 거야. 여기 유제 중에서는 그러니까 풀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유제 8-3번 내가 풀 거예요. A, B, C가 0이 아닌 정수다.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 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요거 같은 경우도 가정이 복잡하잖아. 다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쓰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 명제의 대우는 A, B, C가 적어도는 5월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5월의 반대말 and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거죠. A, B, C가 전부 다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A, B, 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아니다 가 되겠죠. 얘가 참인 걸 보여주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니까 이렇게 일단 쓰시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의해서 대우 증명을 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저 A, B, C가 사유배수가 아닌 경우는 총 두 종류거든요.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가 1이건 나머지가 2건 간에 나머지가 언제나 1이 됐지 않습니까? 제곱시킨 거는.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사유배수가 아니라는 것은 A, B, 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므로 A제곱, B제곱, C제곱은 모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1, 여기서 1이니까 C제곱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요. 2와 1은 다르니까 이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증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냥 쓸 수 없지. 그냥 이 문제만 딱 학교 소정에 나왔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은 대뜸 쓸 수가 없어요. 네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상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과정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3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 뭐시기 플러스 1이고 3K 마이너스 2의 제곱도 3 뭐시기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A제곱이 제곱을 시킨 것들은 전부 다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2는 1이냐? 라는 질문이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기 목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 부분 어차피 아니다라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몫이 같더라도 나머지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까지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애시당초 나머지가 다르니까 이 두 값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같다는 걸 증명할 때는 나머지가 같은 걸로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없지만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른 걸로 다르다는 게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충분해요. 넘어가서 부등식의 증명의 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로 산술기하 조합평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알던 내용일 거고 산술기하 조합평균만 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등식의 증명이라기보다는 두 수의 혹은 식의 대소비교로 갈게요. 대소비교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한 놈에서 나머지를 빼보는 겁니다. 근데 바로 빼는 게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뭐 근호를 가지고 있다거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은 바로 빼는 게 어렵죠. 크기 비교하기가. 그래서 각각이 0 이상인 게 보장이 될 경우에만 제곱해서 빼도 됩니다.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각각이 0 초과일 경우에는 B를 구하셔도 돼요. B를 구했기 때문에 이때는 1보다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0보다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대소비교하면 된다 라는 얘기고 다 아는 내용이죠. 특히 한 놈에서 나머지 빼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데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을 알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가 완전 제곱식이요. A 뿔마 여기서 A, B는 실수다?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A, B, C까지라고 할게요. 복소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A 뿔마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요거 당연한 소리고 두 번째로 그 제일 긴 인수분해 공식의 일부분인 이 식 있죠? 이거 이게 2분의 1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 3개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도 0 이상인 거지. 요 2개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한 가지 더가 2차 부등식 중에서 물론 이것도 뭐 2차 부등 다 2차긴 한데 그 한 문자에 대한 2차식 x 쓸게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인데 이렇게 이런 식 이런 식이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가 절대 부등식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요 놈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x축과 접해도 되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x축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등식으로 읽지 말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겠죠. 모든 범위가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은 부등식의 결과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첫 번째로 아래로 볼록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다. 두 번째로 x축과 접하거나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결론만 외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부등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로 비교하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지. 얘를 암기하고 사는 놈들은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3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A, B는 양수여야 돼요.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산술 평균은 숫자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평균입니다. 이런 놈을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을 처음 들으실 건데 기하 평균은 뭐냐면 2개를 곱한 거를 루트 씌운 거. 요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KMO 같은 거 준비하는 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그 조합론 이런 거 할 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평균이 여러 가지다라는 걸 배웠을 건데 평균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더한 거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딱 3개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요게 산술 평균, 요게 기하 평균. 그리고 조합 평균은 뭐냐면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A의 역수는 A분의 1이겠죠? B의 역수는 B분의 1이겠죠? 요거의 산술 평균의 역수를 조합 평균이다 라고 합니다. 나도 안 외우고 살기 때문에 정의만 아는 입장이라서 유도를 해봐야 돼요 매번.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요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이 분모를 먼저 정리해 보면은 RA로 AB를 곱하면 2AB분의 A 더하기 B가 되거든. 그거의 역수니까 A 더하기 B분의 2AB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를 잘 외울 자신 있으면 외우고 사시면 돼요. 이것의 이름이 조합 평균이다.
근데 AB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이 세 놈이 대소 관계가 언제나 일정하게 성립한다 라는 팩트가 있거든. 그것을 외우고 살아야 하는 거야. 뭐냐? 산술 평균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기하 평균이고요. 그 다음이 조합 평균이에요. 누가 증명하라 그러잖아? 그럼 하시면 돼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던지, 이거에서 이거를 빼던지, 이거에서 이거를 빼던지로 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수의 대소 비교의 기본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면 이놈이 이놈보다 크다? 이놈이 이놈보다 크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요놈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근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양수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제곱해서 빼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식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 라는 게 얘는 보통 안 쓰거든요. 요 두 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자면 프루프입니다. 프루프. 얘에서 얘를 빼는 건 애매하니까 그것 때문에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걸 빼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뭐 통분해야 되겠지? 통분하면은 요게 마이너스 4ab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수분의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라는 얘기를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등호지, 이 등호, 이게 크거나 같다지 않습니까? 크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등호는 이 식이 0 될 때란 뜻인데 이 식이 0 되려면 a, b 같을 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a는 b일 때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걸 이렇게 기퉁에다가 살짝 쓰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건 좀 해봤는데 산술기와 조합 평균이 뭔지 알고 사는 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요 부등식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산술 평균이 제일 크고 기하 평균이 그 다음이고 조합 평균이 제일 작다. 근데 실전에서는 요것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다 뒤에다 잠깐만 달게요. 요 등호건 요 등호건 간에 이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외우신다고 다 외운 게 아니라 이 등호가 어떨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불러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외우고 있어야 제대로 외우는 건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느냐? 실전에서는 얘는 잘 안 써요. 요 두 개만 가지고 쓰는데 이를 넘겨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절대로 성립한다 라고 암기하고 사시면 돼요. 여기서도 당연히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두 양수의 합이죠. 얘 이름은 곱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전에서는 합을 알 때 곱의 범위를 구하거나 반대로 곱을 알 때 합의 범위를 구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부등식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산술기하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건데 그 얘기가 나오면 아, 이 부등식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가 양수다라고 쳐요. x 플러스 x분의 1은 어떤 범위의 값일까요? 그럼 요 두 개는 역수관계니까 곱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곱을 알 때 합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뜻이니까. 근데 요 두 개 더해진 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를 곱한 걸 쓰면 되는 거죠. 뭐 어차피 1이니까 이걸 안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식의 범위는 2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술기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이 두 값이 같을 때. 그럼 같다고 치고 암산을 때려보면은 x가 뿔마 1이 나오는데 양수일 때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x가 1일 때 1 더하기 1은 2라서 x가 1일 때만 2라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2보다 큰 값이 나온다. 그러니.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친절하게 합이 어떤 상수로 주어지고 곱의 범위를 구하라 한다거나 곱이 어떤 상수로 주어지고 합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친절하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주게 되면 이거 곱하면 1인데 나는 생각을 네가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한 건 1이다라고 안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 두 개 곱한 게 1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식 보자마자 곱이 1인 새끼를 합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곱을 할 때 합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 떠올라서 그걸 써먹기만 하면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개념 정리가 다 끝났고요. 문제 풀이 바로 가볼게요. 기본 문제 8-3번.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별거 없어요. 8-3번 두 문제 1번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두 양수인데 A가 더 큰 상태입니다. 그때 루트 A 빼기 B가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큼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둘 다 근호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각각 양수라는 건 명백하니까 제곱을 해서 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증명하라고 그러면 제곱을 해서 증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새끼들이 있어요. 얘를 제곱한 A 빼기 B 요 부등호 그대로 쓰고 얘를 제곱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크다를 증명할 때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걔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증명해야 될 식을 맞다고 치고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주의하세요. 이런 표현을 한순간 빵점 처리하는 선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증명이 뭔지를 모르는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얘를 제곱한 루트 A 빼기 B의 제곱에서 얘를 제곱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등호를 써야 되고 등호. 왜냐면 이 식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원래는 절대값 붙여야 되지만 어차피 A 빼기 B가 양수라는 거 아니까 그걸 베끼시면 돼요. 그래서 A 빼기 B다 라고 쓰면 되고요. 요거는 두 개 항의 제곱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이 새끼의 제곱이 A고요. 이 새끼의 제곱은 B고요.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인데 요 두 개, 이 상태에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근호를 합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A, B가 모두 양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합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달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없어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2B하고 플러스 2루트 AB가 남아요. 그러니까 2루트 AB 마이너스 2B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인수분해
2루트 B로 묶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루트 A 빼기 루트 B가 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죠. 등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증명해야 될 식은 이 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놈이 이놈보다 크다라고 한마디 쓰시면 완벽한 거예요. 절대로 증명해야 할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증명이 아니다. 뭔데? 삽질이다. 근데 뭐 선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증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런 선생도 있다 했는데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말하지 마시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하나 같은 걸 증명하는 거니까 절대값이기 때문에 또 제곱하는 거예요. 얘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A, B가 실수인 것으로 이 각각이 0 이상임을 보장하니까 절대값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싶으니까 제곱에서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항이 2개라서 총 3개의 항으로 써주셔야 하는 건데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A 제곱이 되는 거죠. 절대값 B 제곱은 B 제곱이죠. 가운데 항은 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인데 절대값의 성질에 따라 곱한 다음에 씌워도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2개 더한 거의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라는 뜻이니까 X는 이렇게. 그럼 요 A 제곱항들은 다 날아가고 결국 남는 것은 이로 묶으면 절대값 AB 빼기 A만 남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절대값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A, B가 0 이상일 때와 A, B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요. A, B가 0 이상이면 이게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0됩니다. A, B가 0 미만이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4AB가 될 거예요. 0, 0이고 A, B가 0보다 작은데 여기에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이 식의 값은 0보다 큰 거죠. 다시 말해서 0보다 크거나 0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저 식은 준식은 0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 크나 같다가 증명이 된 겁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크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가 이렇게요. 당연한 말이죠. 이건 무조건 둘 다 양수고 얘는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걸 계산한 상태에서 양수로 바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큰 건데 당연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우니까 요런 크기 관계를 보여주라고 하면 이렇게 요런 증명 과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근호나 절대값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0 이상인 것이 보장이 될 경우에만 제곱해서 빼는 방식을 써주는 게 좋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기본 문제 8-4. 요거는 산술기하 평균과 연관되어 있는 증명 문제입니다.
A, B, C, D가 양수이. (1번) B분의 A D분의 C 곱하기 A분의 B C분의 D 요 놈이 4 이상임을 증명해라 입니다. 그러면 4 이상이라 쓰지 마시고 요것만 쓰세요. 요것만 쓴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식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전개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전개를 하시면 얘랑 얘를 택하면 1이죠. 얘랑 택해도 1이고 역수관계니까 2가 생기고, 얘랑 얘를 택했을 경우 BC분의 AD가 나오고요. 얘랑 얘를 택했을 경우에는 AD분의 BC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일단 무시하시고요. 요 두 놈이 미지수 문자에 대해서 나타나는 식인데 A, B, C, D가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 A, B, C, D에다가 어떤 양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뀔 거라고 했죠.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2 넣고 C에다가 3 넣고 D에다가 4 넣고 한 거랑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5 넣고 그렇게 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 B, C, D가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식의 값이 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변해도 만족하는 부등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새끼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라는 소리고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합해져 있으니까요. 역수관계에 있는 두 양수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분면을 찾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의 실전적인 꼴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두 수의 곱,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크거나 같다를 쓰시고 여기는 2는 그대로 쓰고 더하기 요 두 개를 2 루트 곱한 걸로 BC분의 AD 곱하기 AD분의 BC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상수로 안 나와도 만족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상수로 나오면 더 좋은 거지. 이렇게 없어지면서 곱이 1이라는 걸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를 하나 소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이번은 별로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풀어보긴 할 건데, 근데 뭐 여기에서도 뭔가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긴 해요. 요놈이 8ABC 요 세 개는 다 합이죠. 요건 곱해져 있고, 그러니까 얘도 산술기하를 쓰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원래는 여기 1번처럼 원래 아무 오류 없이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을 사용해서 증명하려면 무조건 다 전개해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해가지고는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너네들은 처리할 수 없어. 얘를 전개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산술기압 평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원래부터 크거나 같다 2루트 AB인 거고요. B 플러스 C는 원래부터 크거나 같다 2루트 BC인 거고, C 플러스 A는 원래부터 2루트 C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 세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부등식 세 개 다 방향 같으니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곱하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요 세 부등식을 곱해요. 그러면 AB 좌변은 AB, BC, AB와 BC와 CA의 합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 셋 다 크나 같다니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크나 같다 그대로 쓰시고
B 3번 곱해서 8 쓰시고 근호 한 방에 쓰고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A, B, C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A, B, C가 각각 양수라는 거 아는 상태니까 그냥 제곱과 근호를 베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8A, B, C로까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뭐가 항상 검증이 돼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각각에서 같은 게 나오는지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에 의한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에 의해 도출된 부등식을 여러 개 곱할 때는 어떤 게 보장이 돼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야 함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곱셈의 결과가 맞는 말이려면요.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곱하는 건 가능하지만 등호를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근데 얘는 등호를 포함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같기 때문에. 요놈의 등호 성립 조건은 A가 B랑 같을 때고 요놈의 등호 성립 조건은 B가 C랑 같을 때고 요놈의 등호 성립 조건은 C랑 A 같을 때니까 그럼 이 세 개 연결하면은 결국 A, B, C 같은 데거든요. 요때는 A, B, C가 전부 다 같으면 요 등호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 여러 개 곱하기로 증명을 했다. 본인이. 그럴 경우에는 네가 하나씩 써놓은 등호 성립 조건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만 참인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인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지 궁금하죠. 그거는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유제 똑같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서 기본 문제 8-5번은 하나가 더 있어요.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 말고 세트로 암기해야 될 부등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보다는 비중이 좀 많이 낮긴 해요. 이름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요거는 A, B, X, Y가 실수일 때 아까 산술기와는 양수일 때였죠. 얘는 좀 더 광범위하게 A, B, X, Y가 실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부등식입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AX 플러스 BY가 BI의 아니다. 요게 작은 쪽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은 언제나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런 모양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증명해 볼게요. 그냥 이거 빼기 이거 해보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좌변에서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빼보는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야 되겠죠? 얘를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4개 항이 있을 거고 뒤에 식도 전개해서 빼보면 완전 제곱식으로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없어지고요. 여기도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세 개 항이 남았는데 여기가 AY의 제곱이고 여기가 BX의 제곱일 거고 여기는 AY랑 BX가 다 곱해져 있고 이까지 있으니까 이 세 개를 합치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죠. AY-BX의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네 문자가 전부 실수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실수의 제곱이 되는 셈이고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니까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하나 낫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놈이 0 될 때가 등호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까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AY가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좀 헷갈리니까 이 B를 나눠서 A분의 X가 B분의 Y와 같을 때 요걸로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는 A분의 X가 B분의 Y와 같을 때 성립한다. 산술기하건 코시-슈바르츠건 간에 저 부등식의 실체뿐만 아니라 등호 성립 조건까지 그리고 언제 그 문자가 어느 범위일 때 쓸 수 있는지까지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코시-슈바르츠건 음수도 가능해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수의 상태와 부등식의 실체와 등호 성립 조건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외우는 것이 외우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런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세트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중요도로 따지면은 산술기하 평균이 한 95, 코시-슈바르츠가 5쯤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 시험지에 산술기하는 있어도 코시-슈바르츠는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어요. 심각한 학교는 산술기하를 막 4문제씩 내어버려요. 요 전부 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북에 문자가 3개인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걔까지 추가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크가 나갔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때 등호는 뭐겠어요?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를 추가하시면 돼요. 원래는 몇 개건 다 성립하는 건데 교육과정에서 요것만 알면 되는데 아직 워크북은 그 수정이 안 돼가지고 요 부등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도 꼴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 좌변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제곱해서 더한 것들의 곱인 거고요. 우변은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곱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먼저 나온 애들끼리 곱한 거고 그 다음 나온 것들끼리 곱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곱한 것들의 합의 제곱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우변의 꼴과 좌변의 꼴은 이런 상태다. 꼴을 기억을 하시면 공식이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 문제 8-5번에서 1번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한 거잖아. 요 부등식의 이름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내가 방금 증명했죠. 요게 1번의 답입니다. 2번 xy가 실수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일 때 3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는 원래 코시-슈바르츠로 풀 필요가 없는데 코시-슈바르츠로 풀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푸는 법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이런 문제를 보고 코시-슈바르츠를 바로 떠올리는 일바로 떠올리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는 못하는 애예요. xy가 실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일 때 3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해라 가 문제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한 애는
당연히 요 구하라고 하는 식을 K라고 둡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이게 조건이고 이게 구하라고 하는 식인데 원래 기본적인 전략은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는 의도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건이건 구하라고 하는 식이건 간에 문자가 x, y 두 개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조건을 건드려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 있는 y 자리에 x에 관한 식을 넣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식이 x에 관한 함수로만 표현되니까 그 함수의 범위를 구하듯이 그 함수의 치역을 찾아가지고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제곱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자면은 y는 얼마 루트 2 빼기 x 제곱이긴 해요. 그러면 요거를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 식을 표현하면 3x 뿔마 루트 2 빼기 x 제곱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쳐도 네가 이걸 분석할 수가 없잖아. 나는 분석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못 뿐이냐?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구하라고 하는 식이 간단한데 조건을 복잡하기 때문이거든. 그럼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식을 조건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 근데 이 상태로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값이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y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k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는 0으로 변하는 거고 이 타이밍에 실수 x라는 말을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얘가 x에 관한 2차 방식 변했으니까 실근을 갖는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어요. 공수 1에서 배운 2차 방정식의 이론이랄까? 그걸 가지고 푸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고 두 번째 방식이 제일 좋은 풀인데 이 새끼는 원이란 말이죠. 원과 K라 세팅하면 이 새끼는 직선입니다. 원은 가만히 있는 거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고정된 y절편이 변한 상태인 거죠. 근데 두 개를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과 직선이 교점이 있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원과 만나야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K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K는 y절편이니까요. 이거를 그 일반적인 직선식으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니까 네가 찾아야 될 이 식의 범위는 곧 k의 범위거든. 이 식을 k로 바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그린 거거든요. 여기 정리를 해보면 k의 역할이 y절편이기 때문에 y절편 중에 제일 작은 새끼가 이 새끼고 제일 큰 새끼가 이 새끼니까 결국 k의 범위는 요 y절편에서 요 y절편 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직선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새끼랑 접하기 때문에 결국 접선의 y절편이 k의 양 사이드의 경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직선과 원이 접할 조건으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직선의 중심인 원점에서 요 원의 중심인 원점에서 이 지선까지 거리공식을 쓰는 거죠. 요 지선까지 거리공식 루트 10분의 절대값 k 요 놈이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2와 같다. 그래서 k가 2루트 5가 나오는데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뿔마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요때가 그렇다는 거죠. 요때가 2루트 5라는 거고 근데 요 사이 다 말이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2루트 5 사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k는 네가 임의로 잡은 문자이기 때문에 답을 쓰면 안 돼요. k가 원래 3x 플러스 y였으니까 k를 3x 플러스 y로 바꿨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답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풀이에요. 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생각을 안 했다. 2번 풀이를 생각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리고 방금 코슈바르츠를 배웠기 때문에 방금 배운 것만 기억하고 사는 놈들, 그런 애들도 뭐 문제아들인데, 아무튼 그런 애들이 이거 보자마자 X롭다 가지고 여기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코시슈바르츠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는 여기 일할 수 있는 1로시고, 그리고 앞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쓰고, 그리고 크거 나왔다 여기다가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쓰는 건데, 여기 3x 플러스 y니까 a 자리에 3이 들어갔고 b 자리에 1이 들어간 거구나. 그럼 여기에 3을 넣고 여기에 1을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의 계산 결과는 10이 되고요, 두 개로 하면 20이 되고, 그럼 여기 이 식은 3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0이 0 이하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3x 플러스 y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작거나 같다니까 모이는 범위라고 쓸 수 있고요, 이놈에 대한 1차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은 합차로 인수는 되는 거지. 그래서 요놈 더하기 2루트 5와 요놈 빼기 2루트 5로 인수분해가 된 새끼가 0 이상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2루트 5 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2번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정상이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거를 코시-슈바르츠를 반드시 이용하세요 라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 공식을 계속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내신의 희박한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 시험 전날에 딱 보고 암기를 확실히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공식이긴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지에는 안 해도 되고요. 그 책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는데, 특히 뭐를 복습을 시키냐면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슈바르츠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보기 문제들을 풀라고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안 하고요. 기본 문제 8-6번으로 바로 가서 산술기하 평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관련 문제를 더 풀어보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으로 곱할 때 말이죠, 안 되는 문제가 바로 나오거든요. 8-6번의 1번에서 그거 가지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좀 쉴게요. 8-6 x, y가 모두 0보다 크다. 1번 2x 플러스 3y 하고 x분의 8 플러스 y분의 3, 요 두 식이 곱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잘못된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듯이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3y, 지금 합이니까 양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한 게 상수로 안 나올지라도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를 곱한 거 6xy가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도요, x분의 8이랑 y분의 3은 또 마찬가지예요. 두 개 양수의 두 양수의 합이기 때문에 2 루트 두 개를 곱한 것보다 상한테 맞는 말이야. xy분의 24보다. 요 두 개의 부등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곱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곱하면 좌변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나오죠. 근데
두 개를 곱해서 답을 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 왜냐면 요 두 개를 곱한 거랑 요 두 개를 곱한 게 역수관계니까. 그럼 xy 날아갈 거 아닙니까? xy하고 xy는 1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곱하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 산술계를 쓴 다음에 곱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양쪽 똑같으니까 큰 왔다를 쓰고 2는 4에다가 루트 이 두 개를 곱하면 6 곱하기 24만 남는 셈이니까 144죠. 144의 루트 중에 12니까요. 결국 48이다 라고 해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48을 답으로 쓸 건데 100% 오답이라고요. 그럼 제대로 된 풀이가 뭐냐? 올바른 풀이. 올바른 풀이는 무조건 전개입니다. 요걸 전개하면은 이거 고르면 16이죠. 이거 고르면 9요. 이거 고르면은 y분의 6x고요. 이거 고르면 x분의 24y입니다. 요 두 개가 일종의 역수관계죠. 이렇게 y 지우고 x 지우고 싶으니까 일종의 역수관계, 그러니까 곱이 144인 상수라고요. 곱이 144로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요 두 개만 가지고 쓰는 거다. 25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 식은 크가 나왔다. 25 더하기 2 루트 이 두 개를 곱한 144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이게 10이니까 24인 거죠. 49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건 1보다 얘보다 1 작은 48이 나왔는가? 1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답이 나왔는가? 왜 얘만 정답인 건가? 왜 얘만 올바른 풀이고 얘는 잘못된 풀이인 건가?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곱해진 것까지 말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려면 이 등호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48보다 큰 게 맞아요. 48보다 큰 건 크긴 한데 49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 알 길은 없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등호가 포함된 형태로 부등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곱할 수 있긴 해도 등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등호를 쓸 수가 없냐면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2x가 3y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가 x분의 8이 y분의 3과 같은 성립하는데 요 식을 정리해보면 3x가 8y와 같은 성립하는 거예요. 2x가 3y인 것과 3x가 8y인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얘가 등호가 될 때와 얘가 등호가 될 때가 같은 상황이어야 이 두 개를 곱한 걸 등호를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는데 얘가 등호 될 때와 얘가 등호 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예 같으니까. 그렇지만 등호를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호를 제거한 상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식이 48보다 크다는 것까지만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값보다 크나 같은지는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49보다 크다는 걸 말할 수 있으려면 올바른 풀이, 즉 전개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곱해져 있는 식에 아무 생각 없이 답을 내고 싶으면 올바른 풀이를 구사하고 싶으면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개를 하는 게 더 빡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까 그 세 개씩 곱해진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등호 성립 조건이 같다는 걸 확인을 한 후에 산술계와 평균 여러 개를 곱하는 형태로 가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렵긴 하죠. 이거 가지고 그 변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곱해져 있는 걸 굳이 시험 문제로 내는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푸는 새끼 있을 거거든. 그런 놈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올바른 풀이를 구사하는 놈들만 맞으라고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다. 일부러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른 두 식이 곱해져 있는 것에
범위를 구하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문제니까 2번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3x) 플러스 2y는 10. xy가 양수라는 말은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애시당초 상수로 주어진 상태니까 이 조건을 보자마자 산술기하를 써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걸 보자마자 바로 산술기하로 들어가도 돼요. 3x 플러스 2y는 원래 크가 나왔다. 2루트 두 개를 곱한 6xy보다 이건데 요 놈이 10이라 했으니까 얘를 10으로 바꾸시면 되고 2를 나누시면 되고 제곱을 시키면 25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뭐 6을 더 나누면 xy는 작거나 같다 6분의 25보다 여기까지 딱 정리해 놓고 기다리셔도 돼요.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두 양수의 합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두 개 곱한 것의 범위를 산술기와 평균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딱 정리해 놓고 구하라고 하는 식을 봤더니 얘를 구하래요.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어? 요 놈들의 근호가 씌워진 거네? 그러면 제곱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제곱하게 되면 요거 제곱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요거 제곱해서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 두 개를 더해서 10 쓰고요. 가운데 항이 2루트 6xy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요 xy가 6xy가 25 이하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여기 6xy 대신에 25를 집어넣고 이하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10은 원래 있던 거고요. 2도 원래 있던 거고 루트도 원래 있던 거고 여기 6xy 자리에만 25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어차피 이 2루트 6xy라는 모양이 여기 이미 있잖아. 여기 있잖아. 2루트 6xy는 10 이하다 라고 돼 있던 거였으니까 요걸 그냥 10으로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어차피 10입니다.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의 계산 결과는 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은 20이다. 그걸 알게 된 건데 네가 지금 구한 건 원래 식이 아니라 원래 식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결과의 제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과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답을 쓰는 꼼꼼함 이게 필요하긴 하죠. 아무튼 정답은 이거다. 최대값은 20에다가 루트를 씌운 2루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유제도 여기서는 풀어낼 게 있으니까 유제는 쉬었다 할게요.